모든 세계인 사회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생활비 또는 급여비를 받아가며 살아갈 거예요. 사람이 좀 제일 지켜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거의 나는 솔로 편이 좀 조회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좀 연애에 관심이 생겨서 전에는 관심이 없었나 봐.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연애도 잘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연애 꿀팁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상대를 볼 때 첫 번째 보는 게 위생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에 저는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손끝을 많이 본다라든지 피부를 본다라든지 이 사람이 그만큼 위생 개념이 있거나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 대충 그려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피부가 좋으면 그만큼 자기 관리 좀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외향적인 것만 따졌을 때 뭐 외모, 능력, 집안,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삶의 태도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결을 저는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도 좀 부합하셨나요? 청결했던 분을 만났을 때 좀 네, 제 실제 경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자기만의 시각, 자기 개발을 하는 독서라든지 그 안에 생활 습관들이 운동을 했을 때도 본인이 찝찝한 걸 싫어해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리고 더러운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청결 상태부터 또는 이런 이 내부적인 소양도 갖춰져 있는 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셨던 맞아요. 오래 갔어요. 2년, 3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썸이라고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 3개월? 어느 정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보이잖아요. 뭐 그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모든 패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서 좀 올맞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기억나니? 아침 루틴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가 건강식품 챙겨 먹는 거, 몸을 챙기는 거, 뭐 먹는 거든 운동이든 해로운 걸 좀 덜 먹는 거 이런 습관들이 3년 전에 종지부를 찍었던 그 친구에게 좀 좋은 습관들을 정말 많이 저는 습득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사람이 좀 진화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저도 돌이켜봐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을까를 돌이켜보거든요. 저는 그게 여유에서 나오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부자들은 심적이든 또는 금전적이든 상황별 여유로운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배려가 또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금전적인 환경이 받쳐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유롭지 않은데 상대를 어떻게 여유롭게 반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여유를 찾으려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워지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진짜 플랜대로 잘 재서 내가 계획했던 그 삶을 살아가면 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질투라는 게 상향 질투가 있고 하향 질투가 있대요. 뭐야 잘 되는 사람만 질투하는 거 아니야? 하향 질투는 뭐냐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날 아반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랑 동급인 BMW 타고 다녀.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나? 불법한 거 아니야? 라고 하향 질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향 질투든 하향 질투든 사실상 내가 관심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집중을 내 거에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저는 벌어진다 생각해요. 내가 진짜 시간이 없으면 질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감정도 아깝고 본인 인생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좀 몰상식한 사람도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좀 제일 무식해 보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 공감 능력이 없다면 남의 공감 능력이라도 가져와서 학습을 해서 그러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타까운 환경이 제가 봤을 땐 코로나 시즌에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업체에서는 나는 20대 친구들은 절대 구인하지 않는다. 무조건 30대 이상만 채용합니다. 라는 공고도 있었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 사회가 앞으로 AI가 대체를 하면서 사람은 그냥 무인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생활비 또는 급여비를 받아가며 살아갈 거예요. 아마도 근 10년 이내. 근데 이미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있죠. 선진국가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도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네. 네. 뭐 중국처럼 미국처럼 자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막 뻥뻥 튀어나오는 것도 아닌데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자꾸 네. 인적 자원을 우리나라 경제가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사실은 선진국가보다 더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원동력으로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원동력을 누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 이렇다면 정부가 공동체제에서 사람들이 원동력이 생길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지원을 해주고 힘쓰고 있지만 그게 또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완전 제거 차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실 사회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통화 가치가 훨씬 더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경제가 나왔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동산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던져놔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필요로 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땐 올라갈 거고 낮아질 땐 낮아질 텐데 여기에서는 이런 통화 가치에 대한 이 사이클을 억지로 만들면 나중에 진짜 붕괴됩니다. 나라별로 맞춰서 우리가 지금 달러가 훨씬 올라갔잖아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게 맞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자원을 푸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약간 이런 현상이 사실 다 생겨요. 국가적인 GDP가 많이 더 올라야 되는데 연봉은 올랐어 실제로. 근데 내 손 안에 든 돈은 줄어들었어. 그리고 2026년에도 오히려 4대 보험비를 더 많이 제하다 보니까 더 줄어든대요. 그러면 국민들이 당장 내 손 안에 돈 쥐어준다고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 거란 말이지. 결론은 지원을 너무 많이 나라가 풀다 보면은 오히려 도태되는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힘써주고 계시는 정부로부터 일하신 분들이 너무 많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 30대쯤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피디님 몇 살이죠? 내년에 만 30입니다. 며칠 안 남았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인생에서 자신을 제일 좀먹었던 갈갔던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힘든 시기들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저도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잠깐 들어갔다가 또 현실을 자각하고 빨리 나오죠. 근데 힘들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원래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신발끈 묶고 운동하러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괴감이 들고 자꾸 슬럼프가 와요.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신발끈 묶고 무조건 운동을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자극적인 영상을 봤을 때라든지 또는 내가 진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봤을 때라든지 또는 그런 비슷한 도파민이 운동할 때도 나와요. 내 회로가 내가 어떻게 잘 될지 또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이 사람을 내 마음속에 꽂히게 할까 쇼츠를 보고 와 이거 되게 재밌네 그 다음 쇼츠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했을 때 가장 나의 삶의 질을 좀 첫 번째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꼭 헬스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동네 앞에 뭐 공원이 없더라도 그냥 집 앞에 한 바퀴 산책한다 생각하고 도세요. 5분이어도 돼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될 수 있겠죠. 딱 집 밖을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맞아요. 그렇게 제가 동굴 속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뭐 오래가지 않지만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찾았던 거는 제가 글 쓰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깨어있는지 예를 들어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당장 오늘 할 거 쓰면 오늘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일단 쓰세요. 한 번만 써도 되고 10번만 써도 돼요. 그 학원 쓰기라고도 하고 내가 이제 글쓰기를 하면 뇌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벗어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1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또는 얼마를 벌 거야 3년 뒤에 건물주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 목표를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내가 이딴 식으로 지금 내가 살아서 내가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자각이 스스로 들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스타만 보더라도 정말 잘 나가고 예쁘고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 도파민을 그만 보고 밖으로 나간 도파민을 찾아라. 1인 샵부터 지금 많은 직원분들을 두신 샵까지 성장을 하셨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때가 돼도 자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기준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건 좀 명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되기도 했고 코로나도 겪었고 현재도 이렇게 ING를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사업을 현명하게 줄이는 거를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들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그 경험들을 해보시는 대표님도 있을 텐데 B가 자꾸 빵꾸 나니까 A에서 메꾸고 또 A에서 빵꾸 나니까 또 C를 해서 C에도 메꾸고 이 상황들이 반복된 경우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대표는 빠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 같이 삽니다. 그렇다고 빨리빨리 다 자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게끔 그리고 이해가 되게끔 공유해주고 소통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해관계가 됐을 때 그때 각자의 시간들을 예를 들어 1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씩 줄여서 한 사람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런 소통으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조정 기간을 가지시는 그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A라는 친구는 저는 꼭 10시간을 해야지 생활이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8시간 줄이고 만약에 그 정도도 또 혹시라도 또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다른 곳에서 10시간 또는 5시간에서 근무를 해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찾아줄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제안을 해줘야죠. 대표가 먼저 손을 놓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나머지들 내 배를 같이 타고 있는 그 직원들 또한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거든요. 이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까지 지켜봐요. 물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이 저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실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예전에는 결단력이 좀 부족해서 근데 대표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결단을 하고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방향의 결단과 선택이네요. 그렇죠. 저번에 대표의 하루를 같이 찍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제가 본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보셨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열심히 산다 티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티는 혹시 어디서 근본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를 보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알아봐줘. 인정해줘.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의 더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 과정들도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 되는데 보여주는 이 모습보다 내가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일하는 데에 대한 퍼포먼스는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곧 마케팅이고 곧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은 돈 자랑, 차 자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가 궁금하면 괜찮아. 보는 사람이 안 궁금한데 자꾸 보여주려고 해. 제가 늘 원장님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컨텐츠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걸 해야지 자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하면 오히려 떨어져 나가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티를 안 내는 사람이 진짜다. 그런 얘기 있죠. 부자들은 돈 자랑 안 한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자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올라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은 이상 내 거를 뺏기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더 프라이빗하게 감싸고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도 많이 하시면서 설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실 텐데 혹시 설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3가지라고 늘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의 파악이에요. 그리고 공감.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 플로우로 가면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상대가 파악도 안 됐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상대는 그 얘기 듣고 있나요? 전혀 들리지 않죠. 나 빨리 관리나 받고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상품 팔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더 여기가 불편한 자리가 되겠죠? 사람을 파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죽을 때까지 꿀팁입니다. 눈을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피디님 눈 보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상대가 얘기할 때 눈에 본인의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이 사람이 내 말 잘 듣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피디님 눈에 비춰서 보여요, 저한테.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어제 만난 썸남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딱 봐도 내 얘기 안 듣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상대가 정말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지 흡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팁이었네요. 그렇죠.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이에요.